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크립토 어벤져스입니다. 최근 리플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 이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ETF 승인 소식에 오히려 하락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그레이스케일 신탁 물량 때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요, 수수료가 높은 이런 신탁 상품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이 신탁 상품이 ETF 승인으로 4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팟 ETF가 승인이 되면서 신탁 관련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화하거나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유동성 높은 ETF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에 묶여있던 이런 XRP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2024년 1월 11일에 ETF가 출시가 되고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도요, 2024년 7월 22일 ETF 출시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일시적이라는 점인 거죠. 신탁 물량이 소진이 되고 나면 오히려 순유입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왜 리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이유와 함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리플 가격이 전망이 되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차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4,000원 선을 잘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밑꼬리까지 만들어주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란선까지 닿으면서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파란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세력 매물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선에 닿으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나와 있는 지표인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세력 평균 단가선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 밑으로 오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 빨간 선 밑으로 했었을 때 바로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빨간 선을 보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제 이 파란 선을 보고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에 닿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을 계속해서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이 7, 8월 2달 동안만 하더라도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자리를 주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단기로 보셔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빨간 선 밑으로 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을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에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일단 VI 차트에서도 다시 한번 X자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추세가 다시 한번 더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RSI도 보시게 되시면은 현재 과매도 상태에 있습니다. 지표가 벌써 하나, 둘, 그리고 3배, 3개가 벌써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 4,100원, 4,000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4,2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지지선에서 횡보하는 그림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달, 11월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ETF 각계 승인 이슈가 있죠. 그로 인해서 한 번 더 리플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 리플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ETF 승인 직후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의 보유한 신탁 물량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은요, 펀드의 일종으로서 수수료가 2%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XRP 신탁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조성되었고 현재 4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보니까 요게 승인이 됐고 신탁에 있던 물량이 빠져나와서 현금화되거나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즉시 바로 매매가 가능한 ETF로 이제 갈아타는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래 초반에 이렇게 이 신탁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는 큰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도 ETF가 승인되고 빠졌고 이더리움도 ETF가 승인이 되고 좀 빠지는 모습들이 항상 이렇게 나와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리플도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조금은 빠질 수 있다. 이런 신탁 물량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되면은 바로 다시 급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니 신탁 말고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암호화폐 그냥 리플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암호화폐를 처음에 현물을 매입하는데 조금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기관이나 기업들이요 현물 암호화폐를 직접 매입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에 관해서 어떤 게 있냐? 바로 세금 그리고 회계 처리 그리고 보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같은 경우에 ETF, 현물 ETF 승인 전까지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신탁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런데 ETF가 이렇게 승인이 되는 순간 세금, 그리고 회계, 수탁 문제가 한 번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ETF 매입이 이제 현물 매입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위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렇게 조금 조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급등을 했고 이더리움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과 다른 코인들이 하락하는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에서 분명히 파월이 미국 정책 금리를 25bp 내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가 많아져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죠.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건 또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과 다른 코인들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책 금리를 이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알다시피 미국 GDP 이런 갭이 지금 비슷한 수준 1.5에서 한 1.6 정도 수준이었을 때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보시면은 한 번도 이렇게 내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더 내린다라고 했었을 때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렇게 지표가 달라지게 됐었을 때는 어떡하지? 라는 시장의 생각이 점점 반영이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장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왜 빠졌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관해서 알아보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RP가 왜 반등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유에 관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나왔죠. SEC에서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제 XRP로 교체한다고라고 이렇게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스위프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국제 송금망을 할 때는 무조건 스위프트를 통해서 다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XRP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총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하면은요. US 노스트로 어카운트 쪽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냐라고 하면은 1.5조 달러만큼의 양이 이렇게 리플레이스 된다라고 합니다. 스위프트에서 XRP로.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게 되시면
되시면은 75억 정도 되거든요. 75조 5억 달러 정도가 이제 또 XRP로 변환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보시게 되시면은 5천억 달러 가량이 또한 XRP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이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50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송금비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그런데 XRP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2초 또는 3초 안에 송금이 가고, 그리고 수수료 또한 거의 없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스위프트 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XRP로 전환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XR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XRP가 현재 가장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런 송금 시스템에서는 아무도 XRP를 현재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SEC에서도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XRP로 간다라는 것은 XRP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당연히 이번에 보시게 되시면은 현물 ETF가 이번에 10월에서 11월에 드디어 결정이 나죠. 이렇게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은 모든 기관 쪽에서 또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스팟 ETF라고 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량을 리플에 관련해서 승인이 났는데 10월, 11월에는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트럼프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밀어주고 있죠. 현재 시장이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요게 20조 200조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결제 시스템은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할 거다. 왜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플도 당연히 미국 쪽 기업인 거고, 그리고 지금 USD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콩 쪽에 이제 아무래도 좀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USD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퇴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서클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이 두 가지만 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CBDC도 지금 리플이 가장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BDC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리플이 가장 크게 시장이 커갈 수밖에 없겠다. 총 이 세 가지 이유만 들어보셔도 리플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론 단점도 있죠. 아무래도 리플이 지금 워낙 개수를 많이 발행을 했었고, 그리고 매달 이렇게 10억 개 정도의 에스크로 물량 쪽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쓰고 나서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단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결제 시스템 자체가 원래 현금에서 이제 카드로 옮겼죠. 이 카드 스위프트에서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XRP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로 이 온체인으로 바뀌어 나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눈치를 채시고 XRP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단기 세력 매물대 선, 요거는 이제 단타형이고,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세력 평균 단가선입니다. 결국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점으로 이어놓은 선이고, 요거는 단기적인 세력들의 매물대를 선으로 이렇게 이어놨기 때문에 단타 매매하실 때는 요 선만 보시면 되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 빨간 선만 보시면 되십니다. 요 선들을요, 여러분들께 제가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게 제가 노랑톡방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 GDP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때 금리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내용들까지 제가 모든 거를 정리를 해서 노랑톡방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랑톡방 오셔가지고 정보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폼이 있습니다. 이 폼만 이제 보시면 되니까 여기 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장기 세력선 같은 경우 이렇게 받아가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리고 정보들을 정리한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폼이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들 받아가셔서 꼭 좋은 매매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